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덥죠. 그 중에서 오늘은 또 이렇게 날씨가 또 최대한으로 지금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이 사주 올리는 거는 어제 아침에 그 전화가 왔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 천호동에 살았는데 이제 그 현재 그 아버님이 88세래 친구 아버님. 그러니까 그 친구는 올해 초에 이제 사망했고 사망한 친구의 이제 그 딸의 이제 친구가 전화했는데, 그러니까 친구 아버지가 88살 88세니까 많이 드셨죠. 근데 지금 88세 된 아버님이 그때 당시는 뭐 거의 다 그랬지만 굉장히 권위적이고 아주 어머니를 무시하고, 애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는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이제 공직 생활을 23살 때인가 시작을 했대요. 23살에 시작해서 한 39년, 한 40년 정도 이제 공직 생활을 했으니까 벌써 그게 몸에 뱄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주는 이제 관인상생사주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관이 뭐냐면 요거예요. 관이 요게 토예요. 하나, 둘, 셋, 여기 4개 있죠. 요게 이렇게 직접 극을 하는 게 아니고, 요게 이제 내가 생할 게 있으면, 요게 이제 신금이죠. 자, 축토가 생을 하고, 무토가 생을 하고, 진토가 생을 하고, 이게 어차피 이거는 여기 신금을 생한다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금이 2개가 있는데, 요건 이제 정인, 요건 이제 편인이죠. 요렇게 생을 한다는 거야. 직접 그걸 하지 않고 내가 생을 할 게 있으면 생을 먼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요 자체 이 토가 원래 이 관이고, 그 다음에 요 금이 인성이에요. 인성. 그래서 관인상생. 요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공직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관을 어떻게 돼요? 내가 공부를 해서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한 거죠. 그 노력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공직 생활할 정도가 되면 자부심도 있었고 본인가 어떤 권위의식 이런 것도 많았을 때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쭉 생활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이 금으로 임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이 편재라고 그래, 이 정제인데 요게 지금 이제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런데 이 정화가 이 축대 습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운이 습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습이 많다 보면 이 불기운이 이게 이 습에 의해서 이 불이 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게 지금 연간에 있기 때문에 이 주인공으로부터 멀리 있죠. 자, 여기 월주를 우리가 이제 산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산 너머가 있는 거예요. 산 넘어가 있으면 내가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항상 배우자가 어찌 보면은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정은 없다는 거야.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게 남편하고 정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 상태에서 권위적인 것만 찾고 부려먹는 거, 우리 흔한 말로. 그런 건 잘하는데, 즉, 사랑해주는 어떤 그런 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부인은 한 25년 전에 이제 사망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딸이 이렇게 이제 돌봐가면서 주위에서 했는데, 따님도 올해 초에 이제 사망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요양보호사가 와서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한 3-4시간 이렇게 이제 돌봐주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 폐결핵, 자, 여기서 보면 여기 한하고 이렇게 습한 경우는 이렇게 폐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이런 경우는. 자, 한하고 춥기 때문에 폐결핵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게 사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이제 88세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남자들은 더 그래요. 남자들은 좀 씻고 옷도 갈아입고 뭐 좀, 이 스킨에 좀 바르고 그러면 좀 괜찮은데, 자, 이렇게 계속 기침하면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목욕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니까 냄새가 엄청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와가지고 지금 3명이 바뀌었대요.
도저히 잊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치매는 아주 약한데 이렇게 자꾸 찝쩍거리나 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건강한 88세 되면 뭐 건강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어떤 이성적인 또 그런 거에 관심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찝쩍거리는 데다가 냄새가 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일했다가 또 금방 그만둬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렵겠어. 그래서 이제 이 사망한 따님의 친구분, 그분이 이제 전화했는데 그분이 어떤 걸 물어보냐면, 자, 이제 친구 아버님 나이가 88세인데, 이게 참 이런 얘기 하면은, 좀 어찌 보면 무례한 것 같지만, 지금 혼자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데, 살아있다고 해서 삶에 대한 어떤 질이 이렇게 완전 저하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눈을 감으시는 게 어떻겠나 해서 언제쯤 돌아가실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본다고 이렇게 전화했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88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뭐 100세 산다, 120살 산다 이러는데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일단 건강해야 되고, 이렇게 혼자 살게 되면 사람이 외로운 데다가요. 또 몸이 쉽게 또 이렇게 자꾸 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이 정도 나이 되면 이렇게 옆에서라도 뭐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지어 먹고 또 반찬이라도 좀 제대로 된 거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챙겨줄 사람이 있어야지 뭐 뭔가 이게 건강이 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보면은 너무 구차한 거예요. 사는 자체가. 그러니까 차라리 올해가 아니라 이제 언제쯤 돌아가시겠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올해가 좀 갑진년이지. 이게 뭐냐면 식신이라고 그래요. 식신. 이게 목숨별이야. 내가 살아있는 거는 요 바로 식신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여기 식신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목이 돌았죠. 어쨌든, 물론 이제 상관이니까 조금 어떤 이 질은 다른데 식신보다는 좀 약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식상에 왔을 때는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식상이 있으면 나를 극하는 이 토를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막아줘. 이 목이. 을목은 약하다는 거야. 이렇게 많은 토를 막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간목이 왔을 때 나를 이 토를 막아줘서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일간을 보호해 주는 유일한 게 식신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제 목숨별이라고 그래. 그것이 이렇게 올해 갑진년이 와서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 그래서 지금 몸이 컨디션 안 좋다 하시더라도 올해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글쎄 그것도 참 돌아가시는 것도 복이겠지만 이렇게 이 딸 친구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67세인데도 이렇게 귀찮고 힘드는데 88세가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그래서 참 차라리 이렇게 혼자 이렇게 힘들어 하실 때는 돌아가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뭐 불경한다는 그런 뜻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 생각이죠. 일반적으로. 주위에서 이렇게 보살필 사람이 있으면 좋죠. 건강하게 움직이시고, 또, 노인정에도 가서 왔다 갔다 하시고, 노인정에 가시면 이제 88세니까 심부름 안 하겠죠. 65세만 되면요. 웃기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아버님이 노인정에 놀러를 안 가셔서, 아니, 집에만 있지 말고 놀러 가시면 좀 어떻겠냐 했더니,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가냐고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도 좀 하고, 바둑 도는 것도 보고, 장기 도는 것도 보고, 아니, 그거 시간 때우기 좋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야.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래서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서열이 있는 것 같아. 나이를 적게 먹었으면 심부름 해야 된다. 막걸리도 사오고, 라면도 끓여야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안 가려고 그러지. 그렇죠. 근데 이제 88세 되는, 88세면 이제 고참인데, 군대로 얘기하면 좀 있으면 제대할 정도 되는데, 가면은 좋겠다 싶기도 한데, 몸도 그렇고, 이제 외부 생활을 안 하시다 보니까 집에만, 주구장창 집에만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뭐 옷도 빨아입지도 않고, 목욕도 잘 안 하고, 또 이제 이 결핵 때문에 계속 기침하기 시작하면 뭐 거의 뭐
쓰러질 정도로 막 계속 오래 하나 와. 여러 가지로 힘든데,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자, 이 식신이 버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임진하고 이 백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살이 굉장히 강한 살인데, 요거를 이렇게 두 개씩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기질이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직생활 같은 거만 아주 악착같이 정년 퇴임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관리, 몸 관리 잘 하시는 거예요. 잘 하셨다고 봐야죠. 자, 이런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운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재운이 오고, 그 다음에 식신운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비견겁재가 있죠. 이게 좀 거꾸로 오고 있어요. 운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겨울, 가을, 여름, 봄 이렇게 거꾸로 운이 이렇게 온다, 이거. 그러니까 순행하는 게 아니라 역행하는 사주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뒤틀려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한 40여 년 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대로 인생을 나름대로 잘 사셨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말년이 이렇게 되면 힘들다는 거야. 그 중에서 특히 남자들은, 자, 이 부인보다는, 아내보다는 조금 일찍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은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노력은 해봐야 돼. 왜? 혼자 남으면 아무것도 못 해. 밥 한 끼 제대로 끓여 먹을 수도 없고, 옷 제대로 빨아 입지 않지. 목욕도 귀찮으니까 안 해. 옆에서 이 부인이 있으면 자꾸 이제 잔소리 해야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혼자는 안 는다니까.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생활이 질이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오죽하면 요양보호사들 와가지고 냄새 나가지고 오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뭐 100세다, 120세 산다 이러는데 그 오래 산다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야. 어떤 전제가 붙어야 돼요? 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 요즘에 좀 더 세련되게 하려고 그러면, 자, 나이를 많이 먹었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다못해 스킨 정도라도 좀 발라서 노인 냄새는 안 나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오래 살 수 있는 보람이 있고, 어디 나가더라도 환영받잖아요. 우리가 보통 본인은 냄새를 이렇게 못 맡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딱 하루나 이렇게 하루도 요새 날 더워가지고 목욕 안 하면 냄새 나거든. 그러니까 어디 갔을 때 조심하셔야 돼. 특히 나이 드시면서 이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에 그런 악취가 계속 몸에 배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으니까 이제 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망한 따님의 친구분이 봤을 때 너무 안쓰럽다는 거야. 그렇다고 뭐 매일 가서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마음만 항상 부담이 되는 거야. 친구 아빠였으니까.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 이제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임수 입장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너무 작게 보이는 거야. 이게 이제 합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자체가 거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 불 자체가 약한 불인데, 이 습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화기를 쭉 빨아들이는 거야. 여기 습하니까 또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기진맥진한 상태로 살아있을 때도 아마 몸이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이제 사망한 경우고, 실제로 여기서 이 주인이 힘든 게 뭐냐면, 이런 경우는, 자, 이제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정보들이 많으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집에 식구는 몇 명 안 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 이제 의식을 하잖아. 그런데 이때만 해도 내가 최고다, 가장이다,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 맘대로 살다 보니까 나이 드시면 어떻게 돼?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 요즘은 60 퇴임하고 나서 집에 삼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눈총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어떤 핑계를 대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하루에 한 끼는 밖에서, 특히 점심 같은데
아니, 밥 한 끼 먹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이 아내분들도 아침에 밥 먹고 나서 어디 이 친구도 만나고 또 볼 일도 많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점심 때 집에 저기 남편이 있으면은 찬밥이라도 뭐 어떻게 해서라도 밥 한 차 꼭 차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한 끼만 신경 안 써도 얼마나 편한지 모른대. 두 끼를 안 먹으면 춤출 정도로 좋대요. 그 세 끼 안 먹으면 어떻게 돼? 항상 웃고 다닌다. 그만큼 우리가 하루에 세 끼 밥을 해 먹고, 그 설거지하고, 막 그게 엄청나게 일이 많은 거야. 보이지도 않는데. 먹는 사람은 한 10분이면 먹는데,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두세 시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냐고. 그러니까 요즘은 남자들 눈치껏 알아서 잘 하시니까 이제는 쫓겨나지는 않을 거야. 어쨌든 간에, 자, 이 아버님은 이제 88세니까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좀 이제 결핵도 가지고 계시고,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88세면 건강을 지키는 거는 그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큰 뭐 병은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체력이 약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면 혼자 있으니까 일단 요양보호사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밥은 뭐 한두 끼 챙겨준다 하더라도 그게 뭐 이 부인이 해주는 것만큼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이 이제 쇠전해져 있는 상태니까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이 친구, 그러니까 이 딸내미 친구가 이 친구 아버지를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참 안쓰러우니까 차라리 이럴 때에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이 나이 먹어서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건 없잖아. 젊었을 때 벌써 부인 잃고 또 중간에 지금 또 자식도 이렇게 떠나고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가 희망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차라리 하늘나라에서 마님도 보고 귀여운 딸내미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전화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혹시 언제쯤 돌아가실런지 이렇게 조용하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올해는 제가 볼 때 식신이 있어갖고 올해는 안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서 내년에는 돌아가실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것도 뭐 단정해서 말씀드릴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식신이란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이 감목이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돼?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친구 아버지, 참, 이미 올해 사망을 한 친구의 아버지를 이렇게 봤을 때 혼자서 이렇게 기거하는 거 보면은 참 안쓰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어쨌든 직접 이렇게 뭐 해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신경이 쓰인대요.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이라도 이렇게 써주는 거 얼마나 고마운 거야.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고마운 분들을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그렇게 안부를 물으면서 조금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거 물어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나이가 88세니까 좀 그렇고 몸도 폐결핵도 있고 좀 그래서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좀 이렇게 혹시 언제쯤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는지 하면서 이렇게 뒤끝을 이렇게 흐려서 말씀하셨는데 뭐 다 요즘에 어차피 이 아버님이 몸이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상태는 아니니까 한 번쯤은 그렇게 체크해보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죠. 마음이라도 이렇게 좀 미리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거 있고, 또 주위에 아는 사람이라도 지금 아버님이 요런 상태에 계시다, 이렇게 한번 전해주는 거 좋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날씨가 지금 너무 더워지고 있는데, 오늘 건강 잘 지키시고요. 혹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